임수경이가 그 부르는 노래도 굉장히 힙했는데요. 그러니까 전대엽 진군가? 전대엽 진군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당시 거기서 평양 시민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불렀거든요. 근데 스타일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니은자 손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처음 봤거든요. 니은자가 뭐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게 왜 북한에서는 이게 타도한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스타일을 다 따라서 그 손도 그렇게 흔들면서 전대엽 진군가를 다 같이 불렀거든요. 그때. 전대엽 진군가를 한번 부를게요. 일어섰다 우리 청년 학생들 민족의 해방을 위해 일어났다 우리 청년 학생들 민족의 해방을 위해 뭉치었다. 우리 청년 학생들 전대엽의 깃발 아래 강철 같은 우리의 대요. 야, 세뇌 제대로 됐네. 근데 그거를 평양에 있는 대학생들이 불렀어요. 다 불렀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그 스타일을 따라했어요. 그때는. 실제 뭐 북한의 청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도 북한에서 미녀 응원단이 오면 같은 또래 우리 사이에서 난리가 나고 뭐 그분들이 부르는 뭐 반갑습니다 이런 노래도 같이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때 저희들도 만나면 야, 너 봤어? 그 북한 응원단 막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적국으로 여겼던 이 남조선에서 웬 어린 여대상이 온다라는 것에 또래 동년배들은 호기심이 있었을 거고 그걸 계속 북한 이 정권이 이용을 한 거죠.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얼마나 이렇게 성대하고 관심이 있는지를 선전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허용을 했던 거예요. 뭘 허용했냐? 첫 번째는 임수경의 이 방북기를 매일 TV에서 방영을 해줬어요. 북한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런 인기는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군중을 동원해줬어요. 따라다니게 하고 환호를 하게 되고 그럼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군중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또래 여학생이라는 호기심이 맞물리니까 이제 유행처럼 퍼져나간 거고 북한이 그걸 뒤에서 즐기면서 사실은 다 조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임수경이 인기도 있었겠지만 그 인기는 북한이 허용하지 않으면 북한 내에서 허용될 수 없는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철저하게 이제 임수경을 이용을 한 것이죠. 실제로 북한에서 이런 소문도 퍼뜨렸어요. 당시에 임수경과 그 당시 북한 당대 최고의 미남 톱스터가 열애를 한다. 열애설. 일단은 그 남자 스타가 누구냐? 북한 영화 홍길동의 주연을 맡아서 북한 내에서 너무 인기가 있었고 북한 여자들이 다 저 배우한테 시집 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북한 내에서 인기가 있었던 남자 배우 리영호. 홍콩 스타처럼. 어떻게 생겨줬고? 그래서 느낌. 당시에 북한에서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북한 당 간부들이 둘을 연결시키려고 리용호에게 임수경과의 어떤 결혼 의사를 물어봤다라는 루머까지 루머입니다, 루머. 돌기도 했었어요. 얼마나 이 여자가 대단했으면 그걸 기록 영화로 만들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후에도 계속. 근데 보면서도 이제 어린 마음에도 야 수령님의 몸에 막 이렇게 손을 툭툭 갖다 대고 뭐 고개만 까딱하고 근데 저걸 살려뒀어? 막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랑 말하는데 뭐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기가 많았을까? 우린 세대 교체가 됐으니까 젊은 사람의 눈으로 봤어요. 보니까 이 말을요 정말 잘하긴 하더라고요. 못 들어봤어요. 근데 북한의 대학생들은 그 또래 대학생들이 이렇게 원고대로 읽던지 이렇게 표정이 딱 정해진 데서 정해진 말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임수경이라는 대학생을 보니까 거침없이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일이 이제 나중에 이 임수경 학생의 그런 말 잘하는 걸 보면서 북한의 대학생들도 웅변 기술을 좀 가르쳐라. 그래서 학교에서 웅변, 그러니까 스피치 교육이죠. 그런 것까지 지시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인기는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북한에도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임수경 씨가 평양에 어무로 해서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냐면 이제 김일신이라는 그런 중학생 소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학생 소녀가 굉장히 시를 잘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꼬마 시인이라는 그런 별칭까지 지어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임수경이를 환영하는 그런 환영 모임에 가서 이 김일신이라는 그 중학생 소녀가 시를 읊었거든요. 시를 읊었는데 뭐 헐벗고 굶주리는 남녘의 어린이들 하면서 이렇게 시를 읊었는데 다 끝난 이후에 임수경이가 우리나라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애가 없단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김일실이라는 그 애도 하도 세뇌 교육을 받다 나니까
뭐 남녘땅에는 홀벗고 굶주리는 어린이들이 참 많다 이런 식으로 교양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임수경이를 보니까 뭐 잘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뽀얗고 키도 뭐 훤칠하고 잘 입고 뭐 거침없이 아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국에 대한 그런 인상이 조금씩 좀 개선돼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한국에 대한 그 동경심이 그때부터 쫙 싹트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곤란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온 거는 좋아. 이게 잘 써먹으면 돼. 근데 너무 럭비공이야. 그렇죠. 말 안 듣지. 이게 그리고 우리가 시킨 것처럼 야 장군님 만세만해 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안 굶어?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최초의 한류는 그 K 운동권 한류예요. K 운동권 한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북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조선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조선은 하나다가 아니라 조선은 사실 그쪽 국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나온 구호가 조국은 하나다가 된 거예요. 임수경은 한결같이 조국은 하나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조국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니까 거부라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김일성이 임수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쇼를 하나 선물을 했거든요. 직접 걸어줍니다. 정말 북한에서 난리가 나죠. 북한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통령이 쇼를 걸어줬다면 가보죠. 근데 북한에 걸어준 그 쇼를 갖다가 자리에다 깜빡 잊고 그냥 일어나 버려요. 북한 사람들이 볼 때 뭐 난리가 난 거죠. 가능하지가 않은 일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컴퓨터 자랑을 했습니다. 딱 가가지고 컴퓨터실 가가지고 막 컴퓨터 딱 보여주니까 임수경이 딱 보더니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진짜 했대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재밌다.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남조선 인민들은 뭐 미제에게 착취당하고 뭐 수탈당하고 그래가지고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때깔도 좋고 그다음에 행동하는 것들이 통제가 없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북한 당국도 아마 아차 싶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는 막 이용을 해먹다가 이건 좀 아니잖나 싶었던 순간이 왔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임수경 씨 때문에 남한도 문제였지만 양쪽이 다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북한이나 김일성 입장에서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거는 맞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로 흘러갈지 칠지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당국도 굉장히 그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국가보안법 위반한 그 현행범은 맞긴 맞는데 북한에 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은근히 약간 북한을 역관광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임수경 씨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분석 그 연구 논문들이 나왔어요. 어떤 영향을 미쳤나. 제가 이제 주목했던 그 연구 논문은 이거였거든요. 내용이 뭐였냐면 집단과 개인의 충돌이었다.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해야 되고 똑같은 바지,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런 거대한 집단에 하나의 개인이 와서 빵 충돌을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의 헤어스타일, 자기 마음대로의 패션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북한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무너지는 그 금이 간 계기가 바로 임수경 방북이었다.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